저는 위에서 볼 때 보면은 저게 처럼 보였고 폭격에 이렇게 피난을 가는 피난민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북한 군인이었던 정하늘입니다. 현재는 한국에 와서 유튜브에서 북시탈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마친 만기 제대한 유튜버 효자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6.25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저희 남한을 새벽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침투를 해서 일어났던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팩트고요. 그리고 제가 배우기는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군과 미군이 공화국을 침범했다, 침략을 했다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한국에 와서 개념을 다시 정립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진 많이 봤죠. 저는 위에서 볼 때 보면은 저게 미군 탱크처럼 보였고 미군 탱크의 폭격에 이렇게 피난을 가는 피난민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사진 자체는 처음 본 사진이어가지고 근데 정확히 이제 남한 피난민인지 북한 피난민인지를 몰라서 확실한 건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동생을 업고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저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 남동생이라던가 여동생을 이제 업고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앞이 캄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 뭐 인도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보호를 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을 저번에 미군이 아마 사진 찍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막막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굉장히 좀 쓸쓸하네요. 근데 콜라병이 미군 코카콜라인가? 미군이 쓰고 남은 저 그쵸. 병을 지금 재활용한 거 아니에요? 콜라병 저런 병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고 재활용 거기에 통에 갖다 버리잖아요. 북한은 플라스틱 통 같은 건 이런 걸 여기 뭐 같은 그런 통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마신 그 통을 재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을 합니다. 술을 사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 한국처럼 그렇게 소주가 다 그런 잘 포장된 그런 술이 아니라서 개인집에서 다 팔기 때문에 술병을 들고 가서 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따라줍니다. 따라줍니다. 쭉 따라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사용을 아직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런 걸 위에서 플라스틱 통을 재사용하는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제가 군복무할 때 미문 공연을 사실 저는 전방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중대 생활하고 이제 소대 생활을 하고 물론 이제 대대급도 생활을 하긴 했는데 보통 저런 이제 가수라던가 유명하신 분들은 이제 최소 연대급이나 사단급으로 많이 가시긴 하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영화로 접하고 있습니다. 저런 이제 이문 공연이라던가 저런 것들은. 근데 당시에 저렇게 이문 공연이 왔다는 것도 사실 놀랍네요. 북한군에 위문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선전대 같은 데서도 많이 오고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학생들끼리 그 군부대 한번 위문 공연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저희 남자들은 별로 위문 공연이 아니라 네, 남자들만 간 게 아니고 여자들도 같이 갔죠. 그래서 가서 연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문 공연. 네, 근데 저희가 나가면 이러고 그냥 보고 있다가 여자들이 나면 오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뭐지 우리 괜히 따라왔나 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저거는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폭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오지 못하게 이쪽으로 이제 그걸 이제 지체하거나 이제 아예 못 오게 저거를 이제 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대한 좀 적에 내려오는 걸 늦추고 저희가 이제 방어하는 걸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씁쓸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웠냐면 한국이 먼저 공격을 했다가 북한이 다시 밀고 내려오는 그것에 그 기세에 겁이 질려가지고 한국나라를 폭파하고 다 도망갔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북한이 그 교육이 좀 잘못된 게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정확히 뭐 북한 애들인지 남한 애들인지 이제 제가 알기로 당시에 뭐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뭐 더 성장했다 뭐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제 상황이라고도 알고 있어가지고 저 친구들이 남한 친구들인 것 같긴 한데 엄청 많았네요. 북한 영화에 굉장히 그런 피난민들에 대한 영화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피난민들 가는 걸 막 미군이 막 매복했다가 막 죽이고 막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런 영화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뭐랄까 좀 기분이 좀 묘하게 막 숙연해지고 막 사실 뭐 애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전쟁 참가자여가지고 노병이에요. 뭐 1211고지 거기서 실제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는 뭐 피난을 많이 다니셨다고 하고 근데 하는 얘기가 미군이 일반 사람들은 안 다쳤대요. 미군
그냥 내버려뒀대요. 위험한 발언인데 한국군 같은 경우에 와가지고 이렇게 알갱이 그런 교육을 받은 건지 아닌지 이런 걸 다 보고 이렇게 사상 검토 같은 거 다 하고 살려두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이렇게 하고 또 그게 한국군이 한번 휩쓰고 간 자리면 북한군이 또 와가지고 얘들이 또 한국파가 됐는지 아니면 또 그 사상 검증을 또 한 번 하고 죽이든지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전쟁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될 그런 비극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놀이새가 뭐지? 일단 저걸 북한에서는 M1891이라고 안 부르고 저희는 장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흔하게 그냥 장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군에 가장 그때 많이 보급된 총이었고 북한군은 당시 저런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군은 딱 그 자동 권총 같은 걸 연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물리친 북한군은 대단한 북한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었고 저 장총이 총신이 길면은 명중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걸 좀 배웠었고 사격하는 그런 속도는 느릴지라도 다시 뭐 장탄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명중률이 좀 높았던 그런 총을 알고 있어요.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저런 총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 소대에 3명 정도가 저격수들이 들고 다니는데 저런 총은 아닙니다. 좀 많이 이렇게 변형되고 좀 더 발전된 그런 무기였죠. 근데 길이는 진짜 저만 했네요. 개머리판은 안 접히겠는데요? 이것도 한 발씩 쏘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 싶기는. 자동 소총은 아닌 것 같아요. 대검 착검도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또 남한 총이 약간 좀 세련돼 보이는데요. 조금 디자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탄탄해 보여요. 그걸로 뭐 육박전 할 때 이렇게 막 내리치더라도 사람이 한 대 맞으면 개머리판에 진짜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 북한 총은 보면 살짝 개머리판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사냥하기에 약간 네, 적합한 총처럼. 네. 저격 소총으로 사용하기에 좀 미그 시고 어릴 때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전투기 얘기요? 뭐 전투기 여기 한국에 끌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북한 전투기네. 그래요? 네. 혹시 타고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걸어갔고요. 네, 그리고 저걸 타고 오신 분이 1953년도에 최초의 녹음석 상이셨던 분이 전쟁 끝나자마자 한 대 타고 인천공항으로 내리셔가지고 그분을 제가 2017년에 가서 만나 뵀었거든요. 지금 나이는 좀 많이 드셔가지고 그때 미군이 그 러시아제 비행기를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그게 엄청난 군사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비행기가 미국으로 갔대요. 그리고 미군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엄청 많이 해줬고 그분을 미국 시민권자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이 미국에 사십니다. 그리고 대학교 거기서 다 나오셨고 비행기 부품 관련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이렇게 크게 성공하셔가지고 회장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게 처음엔 합성인 줄 알았어요. 사진은 컬러인데 저 갓을 쓰고 계셔가지고 처음에 합성인 줄 알았어요. 합성. 근데 합성이 아니구나. 신기하네요. 메가더장. 굉장히 멋있네요. 북한에는 메가더를 엄청 요구합니다. 네. 엄청 요구합니다. 진짜 찢어주기로. 안 그랬으면 진짜 북한이 진짜 한국을 다 그냥 먹었을 텐데 그 허리를 잘라버리면서 완전 북한군이 엄청나게 막 포위당하고 막 다 뒤통수 맞고 막 그랬잖아요. 진짜 뭐 입에 담지 못할 욕 되게 많이 합니다. 저희는 완전 영웅이죠. 그렇죠. 저분이 거의 어떻게 보면 6.25의 주역이다 할 정도로 메가더 장군 동상도 있고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메가더 장군이 엄청 멋있게 나오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저기 보면은 6.25 정전협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대표는 없고 미군이 거의 대신해서 협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떤 뭐 바지 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38선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직진으로 그냥 이렇게 뭐 지형짐을 안 보고 그냥 일자로 그냥 그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쟁을 멈췄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의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건 북한에서는 교육하기를 전쟁에서 승리한 사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협정을 할 수 있었다. 휴전 협정을 맺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승리했던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DMZ에서 어떤 뭐 작전이라던가 그런 걸 할 때 미군의 승인이 있어야 거기서 뭐 작전 수행이라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 회담은 아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이제 미군이 아니었으면 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있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6.25 전쟁 사진을 이제 예전에 보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감회가 새롭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를 위에 이제 고위급 관료분들이 잘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오랜만에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그래서 전쟁은 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비극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의미가 있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